오늘은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몇 곱하기 몇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몇십 곱하기 몇은 잘 복습해 보았나요? 몇십 곱하기 몇을 잘 할 수 있어야 오늘 배우게 되는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몇 곱하기 몇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매 시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교과서 페이지는 72쪽과 73쪽이므로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3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가지 방법이나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2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식으로 해결하는, 즉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수 모형의 개수를 세고 수 모형끼리 어떻게 더해지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곱하기 3은 이렇게 10 모형 1개와 1 모형 2개를 세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1 모형을 함께 묶어보면 2개씩 세 묶음, 즉 2 곱하기 3, 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 모형을 묶어보면 10 모형은 3개, 다시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3은 3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2 곱하기 3은 10 곱하기 3인 30과 2 곱하기 3인 6, 두 가지를 더해서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1의 자리부터 해결을 했는데요. 곱셈식을 해결할 때에는 1의 자리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1의 자리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배운 수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번에는 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3을 세로셈으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세로셈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나타냄으로써 자리값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곱하기 3을 해결할 때에는 1의 자리부터 해결해야 하므로 바로 이곳 2와 3을 먼저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은 6이지요. 이 값은 2 곱하기 3을 한 값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의 자리와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곱해서 이곳에 10의 자리를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10 모형을 3개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이 됩니다. 10 곱하기 3이라는 식은 이 1이 10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12 곱하기 3은 36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문제 풀이 과정을 다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3 곱하기 2입니다. 곱셈을 계산할 때 어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야 하지요. 3 곱하기 2는 6이므로 6을 써줍니다. 다음으로는 10의 자리와 2, 그래서 1 곱하기 2는 2, 그리고 10의 자리에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6이 됩니다. 두 번째로 22 곱하기 4입니다. 22 곱하기 4도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서 2 곱하기 4는 8, 그리고 10의 자리를 묶어서 계산해도 또 똑같이 8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문제의 답은 88이 되겠지요. 몇십 몇 곱하기 몇의 경우에는 자리값을 쓰는 것을 틀리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셈과 가로셈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으로 된 문제에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연이는 줄넘기를 23회씩 3번 했습니다. 소연이는 줄넘기를 몇 회 했는지 곱셈식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숫자는 23과 3입니다. 이번에는 세로셈을 직접 써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3 곱하기 3.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자리가 맞도록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의 자리인 3 그리고 3을 곱해서 9를 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의 자리인 2와 3을 곱해서 6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연이는 줄넘기를 69회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을 쓸 때에는 반드시 단위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받아올림이 없는 몇십몇 곱하기 몇을 해보았는데요. 구구단을 그동안 열심히 외웠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값을 바른 곳에 적어야 하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 곱하기 몇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과 풀이 과정은 달라지겠지만 오늘 배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익힘책이나 문제집을 통해서 오늘 배운 것을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